우리 손지웅 원장께서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것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협정을 극복 못한 이유 반성이 주됩니다. 참 우리 한반도 반도라고 하는 지정한 특성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미소 공교롭게도 45년 이후 미소 냉전이 대결 구도가 시작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공산주의는 아니죠. 그때 이념으로 이 한반도를 적화하려고 했던 김일성의 책임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인들 넓은 의미에서는 한민족의 지혜 부족도 좀 같이 반성합니다. 독일 재단에서 오셨지만 소련과 독일이 붕괴할 때 게르만 민족들은 이 먹구름진 하늘에서 잠깐 하늘이 조금 열리는 그런 아주 찰나의 기회를 포착해서 통일을 성취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90년대 초반에 큰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전협정 극복 방안, 참 답이 쉽지 않은 좀 난제를 내셨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에서 보는 통일도 부르셨지만 단기간에는 저는 뾰족한 해법이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인내심이 필요하다. 통일하지 말자는 거 아니라 인내심이 필요하다. 솔직해지자. 보시다시피 미중 패권 경쟁 구도화에서 지금 신냉전 체제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전쟁의 불똥이 여차하면은 대만 해오고 또 여차하면 한반도로 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남남 갈등, 진영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뭐 갈등에 이게 하나하나 해결되고 부족한데 새로운 갈등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설상가상이다 하는 솔직한 고백도 있네요. 동시에 오늘 이제 정전협정 70주년이고 한데 지난 70년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준 게 없느냐? 저는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극복의 과정, 또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첫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와 노선 선택은 옳았다. 100점을 남기죠. 여기에도 나름의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든 우등상 이상은 받을 수 있고 전 세계가 매력 대한민국을 함께 하려고 달려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도 이런 자유민주적 질서와 자유민주적 가치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통일을 위한 통일, 강성적 낭만주의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유엔 묘지 그쪽에 부산에 대통령도 가시고 있던데 전쟁은 다시 없어야 한다. 평화로운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을 한다면 북한이 스스로 자멸을 한다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력의 약도 필요하면 짧은 기간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피할 수 있으면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안보 그 과정,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우리의 안보와 안전은 한미동맹 강화, 이승만 대통령이 쟁취했던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그 트랙으로 우리 스스로가 튼튼해야 된다. 체력도 유지해야 되고, 그죠? 공력도 키워나가야 되고, 경제도 키워나가야 되고. 이 정전협정이 지금 7월 27일이지만 역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방북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벼랑 브링크스맨십, 이게 나중에 김씨들이 이제 이거를 클리닝을 해서 쓰기도 했죠.
23일 이제 한미동맹 체결을 포함한 5개항을 요구해서 마침내 받아냈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3자가 서명을 하고 8월 8일날 우리는 한미동맹 가서명을 합니다. 가조연을 하고 그해 10월 1일날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조약에 정식 서명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한미동맹 쟁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계속 강화해 가야 된다. 문 정부가 한미 관계가 흔들리게 했던 거 아주 잘못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우리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쯤 얘기하면 제가 마치 반통일세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인내심을 가지고 통일을 향해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끝으로 뭘 할 거냐? 아까 통일을 꿈꿔야 합니다. 동시에 꿈만 꾸면 안 됩니다. 백일몽을 꾸면 안 되고 꿈을 꾸면 안 되고 저는 씨앗을 뿌려야 한다. 오늘 내일 씨앗을 뿌려야 된다. 함께 잘 사는 그 통일이 돼야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논설위원이지만 일간지와 모든 뭐 방송 매체를 다 매일같이 뭐 빠뜨리지 않고 보는데 농민신문을 보는 아마 중앙지 논설위원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보니까 이런 게 보입니다. 쌀 통일이 저는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걸 이 쌀과 가지고 쌀을 가지고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남한은 얼마 전에 남한이라고 표현했을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쌀이 남아도입니다. 쌀 시장 개발을 계속 유예하는 바람에 MMA를 해가지고 최소 시장 정도 무조건 수입해야 될 의무량이 있어요. 그게 4~50만 톤이고 그때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통일벼, 벼 이름도 통일벼죠. 다수학 품종인데 이 통일벼보다 최고 좋은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생산성의 벼가 신동진이에요. 그 벼 품종이 있습니다. 신동진입니다. 근데 이 벼 품종이 세계 최고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쌀이 남아도고 농민들은 제일 손 쉽다고 보장이 되는 벼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쌀이 넘쳐나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양국관리법 도입해서 뭐 야당은 또 이걸 사주겠다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품종을 앞으로는 정부가 수매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품종을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최근 북한 쪽에서 나오는 세계 식량이나 유엔사나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굶어 죽는 사람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미스매치,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참 참담한 이런 것들은 통일이라는 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남아도는 것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융통할 수 있고 굳이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성공한 경제 자본과 기술과 생산 노하우와 북한의 자원을 결합시켜서 아까 폴드만삭스 G2 얘기를 하셨지만은 인구 한 1억 정도가 만들어지면 G2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은 긍정적인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또 아까 제가 씨앗을 뿌리자 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탈북자 미디엄 통일 지난 5년을 반성해 봅니다. 저도 한성홍 모자 굶어 죽었다는 이 참담한 현장에서 가서 탈북자분들과 취재하고 얘기를 듣고 많은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 그 죽어간 아이가 벽에 쓴 그림 같은 걸 제가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모두 보내고요. 미디엄 통일 탈북자들에 대해서 부대적한 이런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혹독하게 비판해야 되고요. 탈북어민 지난 탈북 통계를 보면요, 코로나 요인도 있지만 북한이 봉쇄한 것도 있지만 2019년 11월에 김정은이 답방을 이끌어내려는 포함된 문재인 정부의 그 와중에 탈북어민 2분이 청년이죠. 내려와서 제가 국정원 쪽에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이 자필로 처음엔 좀 머뭇거렸는데
결국은 자필로 기술 의향서를 썼습니다. 이 국정원 서버에는 이 문서가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삭제했으면 범죄입니다. 이 자필 기술 의향서를 썼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헌법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실정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이 사람들을 강제 비밀 북송한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무슨 인권 변호사를 한다는 건 소가고 싶겠죠. 그리고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거 짧게 얘기하면 김여정 함명국 아닙니까? 이 통일의 씨앗을 뿌리려면 남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 이민복씨나 탈북 전단을 계속 뿌렸던 그분을 직접 저 경기도 북부 모체에 가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서 참 생계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혹시 피해 되시는 분들 후원들 좀 해주세요. 저를 도우라는 게 아니고 후원도 쌀이라도 좀 보내주십시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 정보를 보내주고 이분들이 바깥 세상을 알게 해줘야 이게 불탁 동기 또는 줄탁 동기라는 말, 김종필 총리가 생전에 말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 안에서 이게 부화를 하려면 바깥에서만 무조건 따뜻하게 해준다고 품어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안에서 그 얇은 하얀 그 막을 깨고 나오려는 내부의 움직임도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자유세계, 외부 세상이 어떻다는 것, 그 다음에 김씨 조선이 얼마나 봉건적인 그런 체제라는 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아프리카 나라도 굶주리지 않는데 요즘은 문만 열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씨앗을 뿌리는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해갈 때 통일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